공직 후보자 연좌제 하나.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 민주당 측에서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 낙마하면 한덕수 총리 인준해준다면서 일종의 협박을 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어떤 배경의 얘기입니까? 일단은 제가 아는 권성동 원내대표 없는 말 하실 분은 아니고요. 이게 바터라고 한 가지를 들어주면 나머지를 우리가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협상을 뜻하는 거죠. 예.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을 해주겠다고 물밑 협상을 시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없는 말이 아닌 게 이미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 이 사안이 연계되어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결코 올바르거나 떳떳한 일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총리 후보자가 자격이 없으면 결격 사유를 청문회에서 검증해내서 그 총리 후보자에게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장관 후보자 임명과 총리 후보자 인준을 연결시키는 건 결코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바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자기가 라디오에서 한 말을 뒤집었어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 정도로. 예. 그러니까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이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 떳떳하지 못하다는 건 스스로 알고 있기에 말을 바꾸는데 실제로 물밑 협상을 할 때는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를 같이 묶어서 예. 한덕수 후보자 총리 인준의 어떤 협상 카드로 쓰는 거죠. 옳지 않습니다. 예. 총리 인준이 되지 않으면 장관 임명 제청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새 정부 출범 때부터 그러면 차관이 행정부를 돌보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자가 정말 낙마시킬 만한 후보라면 국민들 앞에 그걸 가지고 동의를 구하면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다른 장관 카드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덕수 후보자는 인준해줘야 되는 후보인데 지금 다른 장관 예. 빌미로 정치적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2명을 포기하면 1명을 주겠다. 뭐 이런 지금 협상인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원내 지도부끼리 협상한 내용을 이렇게 폭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협상해요? 협상은 물밑에서 좀 이렇게 허튼 소리도 하고 좀 이런저런 농담도 하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뽑아서 뭐 이런 얘기도 했다. 뭐 그런 얘기 오갈 수 있었겠죠. 네, 이제 통상 정치권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법안 가지고도 바터를 합니다. 네, 인사를 가지고 바터를 하는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그 후보자대로 결정을 할 것이고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부동의를 한다고 해서 임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임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저희는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새로운 정부가 되는데 총리 인준을 안 해주면 국정이 시작부터 좀 삐그덕거리니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정말 좀 뭐 말을 이을 수가 없을 만한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도 뭐 아빠 찬스를 뭐 이런 부모 찬스를 떠나서 이 정치적인 임명,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민주당과의 협치에 걸림돌이 되니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두 분 정도를 좀 이렇게 감안을 하면 예. 좀 뭐 새로운 정부에서 우리가 협치를 한번 해보자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없는 소리는 안 했을 것 같지만 예. 그래도 협상 내용 중에 오간 내용을 결정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해서 또 정치화시키는 건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어떤 분위기인가요? 뭐 제가 인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한 발씩 양보하는 모습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지금 국회가 파행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장관 걸고 넘어지는 것 자체가 한덕수 후보자 본인에게는 큰 문제 없다는 뜻이거든요. 예.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호영 후보자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예.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객관적으로 해명을 나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훨씬 많이 올라간 2022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있을 수 있다. 이 지적 앞에서는 우리가 겸허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면 타결점이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민주당의 주 타겟은 정호영 후보자보다는 한동훈 후보자인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게 아직 청문회도 하지 않았고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도 한동훈 후보자까지 같이 걸고 넘어지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예. 태도로 나온다면 글쎄요, 총리 후보자 인준 안에서 정부 파행 만드는 거 국민들이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협상은 이렇게 서로 또 조율이 좀 가능한 거니까요. 예를 네. 들어서 정호영 후보자만 사퇴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좀 인준을 해줄 수도 있을 걸까요? 어떻게 근데 지금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을 예. 이제 뭐 규정사실화해서 패키지라고 얘기하시는 거 오해 같고 예. 따로따로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들을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 장관 후보자들은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격에 대한 뭐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엄연히 분리돼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근데 싶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연계 가능성을 연계 또 언급을 가능성에 대해서 해가지고요. 얘기한 거지 예. 확정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연계는 되겠죠. 예. 그게 이제 수많은 요인 중에 한두 개의 요인은 되겠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어떻게 김현장의 그 로펌 활동이 20억씩 받아가면서 그게 공익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이런 국정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한 나라의 새로운 정부의 총리로 취임을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 여론 자체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게 주 요인이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예. 국민 여론.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말하자면 한동훈, 정호영 이런 부분과도 이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예. 건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